안녕하세요.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경열입니다. 지난주 여러 언론사에 루게릭병 환자가 뇌 임플란트를 통해서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됐다는 뉴스가 실렸는데, 저도 재활의학과 전문의로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를 포함한 통칭 BCI라고 하는 이런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심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. 뉴스의 주인공은 5년 전 루게릭병이 발병한 케이시 헤럴이란 분인데, 루게릭병은 다른 말로 ALS라고 부르기도 하고요. 몇 년 전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바이럴해지면서 많이 알려졌는데, 운동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파괴되면서 전신의 근육이 위축되고 결국엔 호흡근까지 마비돼서 사망하게 되는 정말 무서운 질병입니다. 케이시 헤럴은 5년 전 이 루게릭병에 걸렸고, 근위축이 진행되면서 걷지 못하게 됐고, 혀와 성대 근육까지 마비되면서 말을 하지 못하게 된 상태로 UC 데이비스의 의과대학 연구팀으로부터 뇌 임플란트 시술을 받았습니다. 해당 뇌 임플란트는 4×4mm 크기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두 개가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고요. 작동 원리는 뇌 신호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생각이나 단어를 포착해내는 건 아니고요. 사람이 목소리를 낼 때 사용하는 근육들, 예를 들어 입술, 혀, 성대, 턱 근육, 이런 근육들이 특정 소리를 낼 때 동원되는 정도와 그때 대뇌피질에 나타나는 신호를 분석해서 그걸 토대로 환자가 내고 싶은 소리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생각을 읽는 건 아니고 근육의 움직임을 읽는 건데, 예를 들어 머릿속에 특정 단어를 떠올리더라도 말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기계는 그 단어를 알 수 없는 거죠. 연구진에 따르면 케이시 헤럴의 경우 뇌 임플란트를 착용하고 사용법을 30분 동안 연습한 뒤 97%의 정확도로 의사표현이 가능했다고 하고요. 컴퓨터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마비가 생기기 전 녹음된 케이시 헤럴의 목소리를 AI로 분석해서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냈다고 합니다. 해당 연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과 환자 인터뷰는 NEJM 홈페이지와 유튜브 그리고 UC 데이비스 의과대학 유튜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, 제가 아래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는 이 연구를 보면서 세 가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. 그중 첫 번째가 뇌 임플란트의 위치였는데, 보시다시피 두 개의 뇌 임플란트가 정중앙에서 약간 왼쪽에 위치해 있죠. 언어를 담당하는 건 좌뇌니까 왼쪽에 있는 건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너무 중간에 가깝거든요. 전통적인 호문클루스에 따르면 이 구역은 손이나 팔을 담당하고 있고, 입술이나 혀, 성대를 담당하는 구역은 축두부 아래까지 내려와야 됩니다. 그래서 저는 환자 영상을 보면서 왜 여기에 뇌 임플란트를 붙였을까 의문을 가졌는데, NEJM에 실린 인터뷰와 UC 데이비스 연구팀 홈페이지에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더라고요. 연구팀은 수십 년 동안 뇌 임플란트를 통한 노보팔이나 휠체어 제어 기술을 개발해 왔었는데, 최근에 팔을 담당하는 구역의 뇌세포들이 말을 할 때도 비슷하게 활성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통적인 호문클루스 이론에 도전하는 이런 연구를 시작하게 됐다.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현실적으로 소리를 내는 근육 관련해서는 측두부 쪽에 뇌 임플란트를 붙이는 게 좀 더 신호를 포착하기 유리할 것 같지만, 뇌 임플란트 위치를 바꾸면 이제까지 모은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전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다른 연구까지 함께 했던 것 같아요. 참고로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도 홈페이지를 보시면 비슷한 부위에 뇌 임플란트가 들어갑니다.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떠올렸던 건 루게릭병의 경우 뇌신경까지 파괴되는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결국 BCI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었는데, 올해 8월 14일 NEJM에 비슷한 케이스 리포트가 있었습니다. Longevity of a Brain Computer Interface for ALS. 이 연구에 사용된 BCI는 말을 하는 건 아니고 훨씬 단순한 형태로 마우스 클릭 정도를 할 수 있는 도구였는데, 초기에 마비가 진행되면서 환자의 BCI 사용 빈도가 증가했지만 6년째부터 사용 빈도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고 7년째에는 BCI 제어가 아예 불가능해졌다는 내용입니다. 약간 슬픈 엔딩이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경 손상이 진행되는 루게릭병보다 락드인 신드롬 환자분들이 BCI에 더 적합한 케이스가 아닐까, 이런 생각이었는데, 락드인 신드롬은 교내 특정 부위에 뇌경색이 생기면서 그 외 뇌세포와 정신은 온전하지만 교내 위에 운동세포가 있는 눈을 제외하고는 몸의 다른 어떤 부위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. 이름 그대로 정신이 몸에 갇혀버리는 거죠. 저도 락드인 신드롬 환자분들을 담당한 적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이 뇌 임플란트를 적용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,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었는데, 당연한 이야기지만 저만 그런 생각을 한 건 아니라서
락드인 신드롬 환자분들의 케이스 리포트도 있었습니다. 저널 오브 뉴로피지올로지에 2018년 보고된 케이스 리포트인데 루게릭병 환자 한 분과 락드인 신드롬 환자 한 분 이렇게 두 케이스를 보고 있고요. 여기에 사용된 BCI는 알파벳을 클릭해서 문장을 만드는 방식인데 락드인 신드롬 환자는 분당 3자, 루게릭병 환자는 분당 7자 정도까지 텍스트 작성이 가능했습니다. 두 환자분은 뇌 임플란트를 시술하고 해당 BCI를 각각 76일과 138일간 사용했는데 그 기간 동안 두 명 다 BCI의 성능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. 아무래도 실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. 이번에 UC 데이비스에서 개발한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BCI를 락드인 신드롬 환자분들께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하긴 한데 머지않아 주요 저널에 케이스 리포트가 있을 것 같네요. 어쨌든 이상으로 뇌 임플란트와 BCI에 관련된 최신 논문들을 살펴봤는데 최근 기술의 발전이 정말 놀라운 것 같습니다. 뇌신호를 통해서 어떤 말을 할지 97%의 확률로 예측해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고요. 본인의 원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도 정서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케이시 헤럴이 이 BCI를 처음 사용하면서 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는 이 장면은 정말 감동적이었고요. 현재 BCI와 관련된 연구가 뉴럴링크를 포함한 여러 스타트업과 대학병원 연구소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인공지능의 발전과 더불어 곧 어떤 퀀텀 점프가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. BCI를 통해서 기계팔이나 전동 휠체어를 제어하는 건 지금도 가능한 기술인데 미래에는 어떤 특별한 질병이 없어도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 뇌 임플란트 삽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사이버네틱스가 현실이 되는 건데 기대가 되기도 하지만 약간 무섭기도 합니다. 그럼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. 전 다음 시간에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